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소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제 예비 고1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강의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수학 1, 수학 2, 실력반입니다. 자, 실력반이라고 하는 건 이미 선행이 이루어진 아이들. 그리고 이제 요 실력반은 한두 차례의 선행을 거치고 나서 나 수학을 좀 그냥 뭐 수원 수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과연 물론 나중에 가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결국 내신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신 공부를 할 때 너네들은 이러이러한 거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상화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잘 볼 수 있는지, 자, 그 속에서 과연 아이들과 제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수학은 왜 어려울까? 수학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수학을 뭐 이렇게 아주 막 정말 좋아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싫어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이게 저하고 맞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과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은 뭐 그럭저럭 괜찮았고요. 문과 과목에 해당하는 사회 또는 뭐 국어도 사실 어느 정도 문과 과목이다 보니 국어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막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국어라는 과목은 너무 치사하지 않아? 문제 자체가 가장 적절한 것은 왜 가장이란 표현을 쓸까? 뭐 사람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인데 그냥 가장이란 표현을 쓰면 그냥 요거로 답을 해도 누가 뭐라고 말을 못해. 얼마나 치사하니?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가끔 하거든요. 근데 국어나 사회나 즉 이게 문과 과목 쪽이 싫었던 이유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인과관계도 없고요. 그냥 막연하게 외워야 되는 그게 아마 싫었던 것 같고요.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는 내가 뭔가 하나를 알고 있어. 전에 배웠던 이거를 아니까 이게 좀 쉬워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이해가 가능하고 그래서 아마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고등수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양도 너무 많고요. 정말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은 어려운 거를 지금 배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뭐 현실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이 속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건데 도대체 고등수학이 그럼 왜 어려울까? 자, 첫 번째는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넓습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 뭐 대략 요게 이제 요런 시기거든요. 중간고사는 대충 다항식이라고 하는 1단원부터 시작해서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정도까지 이게 보편적으로 이 정도 나가고요. 조금 더 나가는 학교들은 뭐 여러 가지 방정식도 가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1학기가 끝날 때 도형의 방정식에 대부분의 학교들은 직선의 방정식까지 그리고 조금 많이 배운다 그러면 뭐 원의 방정식이 끝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뭐 대표적인 학교가 뭐 반포고등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은 그 원의 방정식까지 진도를 나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직선의 방정식 정도까지. 근데 사실 이게 뭐 감이 안 오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이제 제가 내신 공부를 하면서 가장 열심히 보라고 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센인데요. 이 센에 보면 유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90개, 기말고사 범위에 83개. 뭐 별로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유형이 90개, 83개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정말로 내가 저 유형만 알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센이라고 하는 건 제가 내신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책이긴 하지만 저 책을 보는 이유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데 써먹는 것이다. 이거를 다 풀 줄 안다라고 해서 무조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아닌 겁니다. 1등급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봐야 되는 책이지만 이 책을 열심히 봤다라고 해서 누구든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모든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저는 이 센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거를 잘 해결할 수 있다라면 한 75점에서 80점 정도까지를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거는 무엇이 채워줄까?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해야 된다.
뭐 요건 이제 셀에 나와 있는 그냥 문항수. 네. 뭐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사실. 네, 바로 학평입니다. 학력평가라고 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아이들이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도 않고요. 알려주고 풀어도 못 맞추는 게 바로 이 학평입니다. 문제 하나를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내신 시험에서 풀라고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결국 센을 통해서 쉬운 문제, 기본적인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시험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죠. 이제 우리는 이제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찾는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요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실제로 아이들하고 공부를 해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왜 못할까? 우리 아이들은 수학 성적이 왜 안 나올까? 저한테 하나를 딱 꼬집어라 그러면 저는 얘라고 생각합니다. 선수학습 능력. 자, 그러면 선행학습과 선수학습은 어떻게 다를까요? 선행학습은 아직 내가 배우지 않은 거를 그냥 예습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뭐 수원, 수트라든가 선택 과목, 뭐 확률 통계, 미적분, 기하 이런 걸 공부하는 거 선행학습. 선수학습은요? 중학교 때 배운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선수학습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들어왔는데 중학교 게 필요하다고?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고등학교에 와서 수학을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중학교 때 수학을 못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와서 잘하고 싶으면 정말 뼈를 깎는 고통과 함께 노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저는 고등학교 때 왜 수학이 싫지 않았느냐? 내가 옛날에 배웠던 뭔가를 아니까 이게 되게 쉬운데? 그리고 이걸 보니 예전에 배웠던 이거랑 되게 연결이 되고 비슷하고 이 개념을 조금 확장한 것 같은데, 바로 그겁니다. 수학은 수준별, 단계별 학문입니다. 중학교 때 걸 통해서 고등학교 거를, 고등학교 걸 통해 1학년 걸 통해서 2학년 걸 자꾸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선수학습 능력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수원을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아이, 제가 볼 땐 80% 이상 함수를 못합니다. 함수를 못한다라고 하는 건 함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요? 수원의 3분의 2, 뭐 심하게 말하면 4분의 3 정도가 함수입니다.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와 같은 함수입니다. 그럼 함수가 아닌 건 수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잘 하려면 1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고 2학기 과정에 나오는 일반적인 함수라는 단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은 지수, 로그, 삼각함수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선행학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선행학습을 해보면요. 그 선행학습은 새로 배우는 내용이 한 60%, 예전에 배웠던 내용이 대략 40%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새로 배우는 내용 60%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40%의 선수학습 내용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얘를 모르기 때문에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내용을 하나를 배워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지만 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학년 때 걸로 가든가 아니면 그 전에 배웠던 선수학습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상하, 자신 없다.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중학교 수학의 어딘가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도형의 방정식 못하는 아이는 중학교 도형의 내용에 구멍이 생긴 거고요. 1학기 과정에 나오는 다항식, 방정식과 같은 내용들 또는 함수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어려워한다 그러면 틀림없이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에 무엇인가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거를 차근차근 메꿔가는 공부가 병행이 되어져야 우리 아이들은 내신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학습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미 지나간 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고 지금 다시 중학교 공부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공부하다가 예전에 배웠던 내용에 연관된 내용이 나오면 그걸 다시 공부해야죠. 그걸 어딘가에 다시 적어놓고 나만의 뭔가 노트나 아니면 나만의
뭐 개념집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고 그거를 차근차근 쌓아가다 보면 결국은 구멍났던 선수학습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내신을 잘 보고 싶으면 지나간 공부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제가 아이들하고 하려고 하는 수원과 수투, 수상하의 내용이 뒷받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수상하에 관련된 문제를 주고요. 그거는 본 수업이 아닌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풀어온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에 관한 내용들을 가볍게 설명해 줄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니까 물론 뭐 어려울까도 있지만 결국 주된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왜 아이들의 성적이 안 나올까? 당연하죠. 시험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 시험은요. 보통 20개에서 25개, 뭐 25개까지는 요즘엔 그렇고요. 한 22개 정도가 보통인 것 같아요. 22문항 정도 나온다. 풀이는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50분 주고요. 조금 선생님들이 마음을 쓰는 학교들은 60분을 줍니다. 뭐 50분, 60분, 그 10분이 뭐 엄청난 차이긴 한데 이 아이들은 시간이 남고 50분 주는 아이들은 시간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다 부족합니다. 자, 왜 그럼 시간이 부족할까?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걸 보면 대략 60에서 80% 이건 먼저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60에서 80% 정도는 일반 문제집으로 해결 가능. 저 일반 문제집이 바로 저는 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20에서 40% 부교재 또는 학평기출. 자, 그렇다면 왼쪽에 있는 이건 쉬운 문제, 이건 어려운 문제. 그러면 아이들이 60분 동안 본다 치더라도요. 그러면 이 문제를 과연 몇 분에 풀어야 될까?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문항수 한 60%, 80%라고 말을 하면요. 22개 중에 그냥 15개 정도라고 표현할게요. 15개, 16개 정도 되는 문제들을 과연 몇 분 안에 풀어야 될까? 우리 아이들은 보통 여기에 4, 50분 투자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아예 쳐다도 못 보는 거죠. 성적이 잘 나올래야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한 15개에서 16개의 문제를 과연 얼마 만에 푸는 아이들이 1등급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 25분 정도에 여기를 풀겠죠.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여기를 풀겠죠. 그러면 25분이라고 치면 여기에 절반, 여기에 절반을 투자하는데 여기에서 25분 가지고 한 6, 7문제를 과연 충분한 시간 갖고 풀 수 있느냐?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90점 받는 것도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고등학교에서 100점? 정말 그건 꿈의 점수입니다. 물론 뭐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90점, 100점 가능하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아이들은 여기 나오는 문제는 구경도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다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여기도 잘하고 싶어요. 결국은 여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라. 자, 방법은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를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센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신 공부의 첫걸음은 저는 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도 중요하지만 선수학습 내용을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진짜로 중요하다. 자, 내신 성적 잘 받고 싶습니다. 이건 그냥 약간 추상적인 얘기겠죠.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요. 문제 많이 풀어야 되고요. 끊임없는 반복해야 된다. 왜? 끊임없는 반복이라는 건 이겁니다. 실제로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나서 이제 시험 끝났죠. 시험 잘 봤니? 아, 선생님, 이 문제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이들의 대부분 반응이 그겁니다. 문제 읽죠?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면 3분 지나갔습니다. 그 문제에 주어진 시간 끝난 겁니다. 자, 2번 읽고 나서 잘 모르겠는데 다음 거. 자, 우리 아이들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풀면 10번쯤 가면 시험 끝나겠죠. 22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끊임없는 반복이라고 하는 건 속된 표현으로 문제를 외우는 겁니다.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문제를 읽으면서 풉니다. 10번 문제를 가서 읽을 때도 1번 문제를 읽었을 때와 똑같은 느낌으로 문제를 풉니다. 11번을 가도 똑같은 느낌으로 풉니다. 그 말씀은 뭐냐? 1번 문제는 쉽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번 문제도 1번 문제처럼 쉽게 풀 수 있으면 왜 시간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모든 문제를 15번처럼 푸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읽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근데 잘 모르겠어.
넘어가. 2번 읽었죠?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넘어가. 그러니까 결국 찍는 거죠. 답이 뭔지 모르고 풀이 과정 뭔지 모르고 그러고 시험이 끝나고 집에 딱 왔습니다. 불현듯 생각나는 거죠. 아까 그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였는데. 필요 없죠. 시험장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풀지 않았다면 결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시험장에 가서 모르는 건 모르는 것이다.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도 시험장에 가서 그 즉시 생각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건 끊임없는 반복밖에 없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내신 성적 잘 받고 싶으면요.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아이들이 입학하고 나서 중간고사 볼 때까지 대략 8주 정도 시간이 남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갈 때도 뭐 대략 비슷한 시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내신 준비 기간이 8주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냐면요. 시험이 임박하면 모든 아이들이 수학에 시간을 투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험이 1주 남고 시험이 2주 남잖아요. 그러면 모든 학원, 즉 예를 들어서 국어나 영어나 뭐 사회나 과학이나 이런 모든 학원에서 과제물도 많이 나가고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수학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만 다른 과목은 하루 저녁 잠을 조금 덜 자면 숙제를 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은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뭐 어차피 못하는 거 나 그냥 안 할래.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시험이 1주나 2주 남았을 때는요. 수학 공부를 엄청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내신은 3월 2일 입학하는 순간 내신 시작 수학은 끝나는 건 시험 2주 전. 근데 끝내라. 그리고 2주 전부터는 수학을 전혀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모든 과목과 공평하게 수학을 공부해라. 그러니까 수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못하지만 다른 공부하는 만큼은 하면서 내가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만 해준다면 아이들이 지금보다 월등히 성적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 있겠죠? 네, 앞에 6주 동안 수학을 정말 열심히 해서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확실하게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라. 두 번째는요.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 그리고 학습 방법 버려라. 이건 뭐냐면 정말로 턱없이 어려운 문제를 왜 푸냐는 거죠. 내가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를 왜 푸냐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업하는 아이들에겐 다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뒤에 가서 보여드릴 겁니다. 야, 이 학교 이거 공부하면 돼.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책 보고 이 책 보면 돼. 이거 열심히 봐서 이렇게 시간 확보하고 이 책을 가지고 성적을 올리면 돼. 아이들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어머님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 그럴 것 같고요. 네, 무슨 책인가가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십니다, 어머님들은. 왜? 그 책을 안 보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학습 방법, 이건 뭐냐? 기본적이고 쉬운 거를 버리고 자꾸 1등급 가려면 이 문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 풀어야지. 그렇지만 1등급 문제를 구경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1등급 풀이하는 방법 알려주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준에 맞지 않는 교재와 학습 방법 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시험 잘 보고 싶으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 방법을 따라가시라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가면 됩니다. 똑같은 얘기죠. 점진적으로 어렵게 공부해라.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난이도 최상권을 공부할 필요 없다. 자, 그 말씀은 제가 아이들하고 공부를 하면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얘기하겠죠. 센을 보는 방법도 바꿔라. 처음에 센을 볼 때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을 때 C단계까지 다 보려고 하지 마라. 처음에는 A단계와 B단계를 본다. 두 번째도 A단계와 B단계만 본다. 세 번째도 A단계는 빼고 B단계만 본다. 네 번째쯤 반복할 때 B단계와 C단계를 본다. 그러니까 결국 센은 저는 5번 보라고 얘기합니다. C단계는 네 번째쯤 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센을 공부할 때 C단계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공부는 점진적으로 어렵게 가면 됩니다. 실제로 모든 책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책 속의 난이도가 구분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최상 난이도의 문제들은 절대로 처음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머님들 학교 다니실 때 수학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많이 못 푸니까. 100문제 풀어라. 나 70개도 못 푸니까. 만약에 100문제 풀어라 그랬는데 95개 풀고 있는데 수학이 어렵다라고 느낍니까? 수학이 싫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100문제 풀으라고 줬는데 나 50개도 못 풀겠어. 수학이 어려운 거죠. 우리 아이들 똑같은 겁니다. 최상 난이도의 문제는 지금 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풀면 됩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제 세화여고라고 지금 학교명을 좀 내서 그렇기는 한데요. 실제 세화여고에서 봤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또는 부교재에서 유사문항을 고른 겁니다. 여기 보시면 B 또는 뭐 A 또는 뭐 C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는 바로 CN입니다. 근데 C가 없네요. 자, A와 B,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자이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나머지는 부교재입니다. 자, 이 부교재가 다 뭐냐? 학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화여고 문제는 보시면 18문제의 객관식에 서술형 문제가 4개, 그래서 22문제. 물론 요거 새끼 문제까지 치면 모두 24문제긴 한데요. 자, 이 24개 중에 부교재라고 표현되고 있는 요 문제들을 뺀 나머지 문제들은 어디에? 전부 센에 들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신을 잘 보기 위한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센을 딸 외울 수 있게 보면 됩니다. 몇 번 정도 보면? 네, 5번 정도 보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22개의 문제 중에 부교재 또는 자이스토리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 이 지금 부교재라고 되어져 있는 문제는요, 전부 다 물론 세화여고 부교재이긴 하지만 이 문제가 거의 대부분 학평 기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시험 문제는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센 문제와 학평 기출 문제. 물론 학평 기출 문제는 모든 학교가 똑같지 않겠죠. 왜? 학평 기출이 정말 몇십 년 동안 문제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해의 문제를 가져다가 내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약간의 난이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정말로 막 10년 전, 20년 전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진 않으니까 보통 이제 최근 것들을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해결 가능. 그렇지만 이 문제를 풀기까지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이걸 뺀 나머지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죠. 그걸 해주는 건 바로 뭐라고요? 쌤이라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공부하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 수상하부터 다시 내신 준비를 시작할 텐데요. 수1과 수2를 이미 공부를 끝내고 선행정도를 아는 아이들이라면 야, 우리 한번 쌤 풀어볼까? 라고 해봐야 거들떠도 안 보겠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하고 우선 내용 정리 한번 확실하게 하고요. 그거는 정석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내신 정리, 개념 정리 또는 내용 공부 한번 빠르게 진행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책 블랙라벨. 그렇지만 저는 얘보다는 포커스는 어디에? 네, 학평 기출에 맞춰집니다. 야, 너네들 나중에 수1, 수2 1등급 받고 싶으면 이런 유형의 문제 풀 줄 알아야 돼. 대신 여기서도요, 그 학평 기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최고 난이도의 문제도 있고요. 또는 이게 사실 수1, 수2로 가면 학평 기출 문제뿐만 아니고 수능 기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건 내신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정말로 최상의 난이도 한 문제 정도를 뺀 교육청 학평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 하나 푸는데 학평 기출 중에 정말로 최상의 난이도는 막 15분, 20분 막 이렇게 걸려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난이도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내년, 후년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고 풀어보면 되고요. 뭐 고연은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 수업에서 하는 건 이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너네가 수능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학평 기출 문제. 요게 아마 요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제가 끊임없이 방법을 알려주겠죠. 야, 너네들 이거 풀려면 기본적으로 센과 그 다음엔 다른 너네들이 갖고 있는 유형집 문제, 이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쉽고 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요 앞에 슬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센 한번 먼저 빠르게 풀고 그 다음에 블랙라벨 한번 풀고
그리고 나서 우리 학평기출 문제 풀면 어떨까라고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실제로 그렇게 이제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와 별도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상하의 문제 중에 역시 아이들은 뭐 센이든 뭐든 기본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들은 따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그건 이제 겨울 방학도 열심히 보면 되고, 야 너네들 정말 1등급 가려면 지금까지 뭐 인근 학교 이제 어느 학교를 갈지 모르니까요. 물론 자사고를 들어간 아이들이 학교가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학교들은 이러한 유형의 학평 문제들을 수상하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내신 등급이 잘 나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유인물로 나눠주고 아이들이 풀어오고 그거를 우리가 또 별도의 정해진 날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모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수투 실력반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상하도 결국은 똑같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힌트를 같이 정해줄 것이며요. 내신 공부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나는 이 정도 문제까지 내가 풀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내용들 중에 선수학습 내용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몰라서 그동안의 수원이나 수투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구나. 해결해 줄 겁니다. 정석을 통해서 내용 정리 확실하게 하고요. 그리고 학평기출, 그 다음에 블랙라벨 문제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1등급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문제들을 한 번쯤 접해보고 그로 인해서 또 자연스럽게 수상하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이 수업 시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로 수원은 수원대로 진행을 하고요. 수투는 수투대로 진행을 하면서 겨울방학 전까지 10주 동안 수원과 수투를 각각 끝내는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께서도 한번 우리 아이들 남은 기간 동안 겨울방학 동안에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되는지 그리고 겨울방학 가서는 또 어떻게 또 수상하 공부를 시켜야 될지 계획 잘 짜시면서 아이들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 수투 실력반 이 수업에 따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